앞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되냐면, 먼저 첫째, SEC가 실제로 XRP ETF를 승인할지 말지를 잘 봐야 합니다. 심사는 시작됐지만 승인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변수도 많을 거예요. 둘째, 기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걸 봐야 합니다. ETF가 승인되더라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상장사나 국부펀드가 XRP를 직접 담기 시작하면 그건 방향이 명확해진다는 뜻이겠죠. 셋째, 리플 쪽에서 RLUSD나 기업 결제 쪽으로 XRP 활용도를 어디까지 넓히는지를 봐야 하고, ETF랑 별개로 실제 사용처가 계속 만들어지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트위터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ETF에 대해 직접 언급한 영상인데, 내용은 짧지만 핵심만 잘 이야기해준 영상인 것 같아요. I'm definitely hurt but also excited that I was overlooked for years before being on here, but now here I am. Hi, I'm Brad Garlinghouse. This is Crypto in 1 minute. 1 minute on why are people excited about crypto ETFs. I think there's two main factors going on here. One is, for the longest time, institutional investors primarily trading on Wall Street, really haven't been able to access crypto directly. Their options were to either self-custody, onboard with an exchange, and some people don't like centralized exchanges for a whole host of reasons. So this was really the first time you had institutions be able to go on Wall Street and trade directly in crypto. This is an unlock for a couple reasons. For capital that couldn't come in, whether it's an endowment, whether it's a pension fund, even mutual funds that didn't or couldn't access crypto, now they can. The second thing is, it really is institutionalizing the entire industry of crypto. I think it should be no surprise that the Bitcoin ETF was the fastest ETF ever to get to $1 billion in assets. I think it passed 10 billion in assets faster than anyone as well. And today is, I think, we'll eventually close in on the gold ETF, and that's in 1 minute. 지금 들으신 것처럼 갈링하우스는 XRP ETF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관 투자자 진입과 제도권 연계라는 두 가지 흐름을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 건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한 건 단순합니다. XRP ETF는 환영할 일이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 점, 거래소 계정을 따로 만들거나 지갑을 따로 관리해야 하고, 규제 이슈나 내부 리스크 때문에 접근 자체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ETF가 생기면 얘기가 달라지죠.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증권사 계좌로 XRP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특히 연기금이나 공공기금처럼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자금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 자금도 이 구조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ETF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ETF는 규제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초자산의 가격 산정, 보관, 유동성 구조, 이 모든 것이 기준에 맞춰져야 해요. 결국 암호화폐가 투자자산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 10억 달러 이상 자금이 빠르게 들어온 것도 같은 이유예요. 갈링하우스가 말한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제 XRP도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이렇게 리플 CEO의 입장과 배경을 정리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실제 제도권 안에서는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미국 SEC가 XRP ETF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최근 XRP 현물 ETF 신청서를 정식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청한 곳은 위즈덤트리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ETF 운용사고, 상장 거래소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BZX입니다. 위즈덤트리는 미국에서 ETF 상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운용 규모도 크고 시장 내 신뢰도도 높은 편이에요. 상장된 거래소인 BZX 역시 SEC 승인을 받은 공식 거래소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곳을 통해서 상장됐었죠. 즉, 신청한 회사와 상장 거래소 모두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주체라는 점에서 이번 XRP ETF 논의는 실제 추진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SEC는 이 신청을 수리했고 최대 24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XRP에 대한 첫 번째 현물 ETF 공식 심사라는 점이에요. 이 ETF는 XRP의 시장 가격을 CME 기준 지표에 따라 추적합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가격으로 설계된 구조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ETF가 승인되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지갑 없이 증권사 계좌만으로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리플의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SEC의 의견서를 얼마 전에 제출했었죠. XRP는 증권이 아니고 기존 투자 계약 개념에서 벗어난 자산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ETF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SEC가 ETF를 승인하려면 기본적으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정리해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SEC는 이미 XRP 현물 ETF에 대한 정식 심사를 시작했고 ETF 구조도 기관 투자자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도 공식적으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SEC에 다시 한번 전달한 상태죠. 지금은 그냥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심사 절차가 시작된 상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실제 심사 절차까지 시작된 상황에 이번엔 XRP를 중심으로 아예 회사 전략을 바꿔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가 아예 XRP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걸 위해서 약 1억 2천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고 그중 1억 달러를 사우디 왕족이 투자했어요. 이 사우디 왕자는 일레븐스 홀딩이라는 회사를 통해 직접 돈을 넣었고 이 기업은 기존 사업을 떼어내고 XRP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회사 전체 전략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죠. 여기에는 예전 SBI 리플 아시아에서 일했던 애덤 트레이드머니 이사회 의장으로 들어갔고 이 회사는 XRP 관련 사업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모델을 짜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했던 전략과 유사하죠. 기업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걸 기반으로 장기 재무 전략을 세우는 구조예요. 이번에는 그 모델이 XRP 기반으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나온 겁니다. 시장의 향후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클이 코인베이스랑 가까운데 리플이 인수할 수 있을지, USDC와 RLUSD 둘 다 있을 필요가 있는지, 메타가 리플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뭔지, 일단 팩트만 보자면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서클 인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서클은 코인베이스와 공동 운영 체계를 갖고 있고 이사회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인프라도 밀접하게 엮였기 때문이에요. 리플이 서클을 인수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라이센스, 유통 채널, 법적 지위를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지만 정치적, 사업적 장벽이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머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바로 RLUSD 전략적 확장 때문이에요. 리플은 지금 XRP가 아니라 RLUSD를 실사용 결제 수단으로 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글로벌 결제용 달러를 따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서클을 인수하면 미국 시장을 한 방에 장악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USDC와 RLUSD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 브랜드 간 충돌, 즉 카니발리제이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USDC랑 RLUSD가 서로 비슷한 시장을 노리다 보니까 한쪽이 잘 되면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밀려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시장 세분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USDC는 미국 내 기관을 중심으로 RLUSD는 신흥국 결제 중심, 이런 식으로 공존시켜야 해요. 그리고 메타가 리플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가능성 중심으로 다뤘던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메타의 결제망 확장 움직임과 리플의 글로벌 인프라가 맞물리면서 기술적, 전략적 시너지 관점에서 충분히 거론될 만한 시나리오였죠. 다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실제로 인수나 협업이 진행된다는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에 열리는 XRP 라스베가스 행사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리플이 RLUSD 전략이나 미국 진출 관련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항상 이 행사에서 중요한 발표들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리플 홀더분들은 이번 행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고요. 당연히 저 또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빠르게 소식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꼭 체크해둬야 할 소식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리플이 5월 28일 SEC의 공식 의견서를 다시 한번 제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의나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지금 리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 자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해요.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 이 말은 결국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 같은 코인들 대부분은 그냥 디지털 화폐일 뿐 수익을 약속한 투자 상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누가 돈을 모아서 운영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면 증권처럼 간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전부터 SEC는 기능이 많다, 탈중앙화가 충분하다, 이런 애매한 기준으로 판단해왔는데 리플은 이 기준 자체를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특히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더더욱 증권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2차 시장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업비트 같은 거래소를 말합니다. 1차 시장은 리플사가 직접 투자받고 발행하는 초기 토큰 판매고 2차 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영역이죠. 리플은 여기서 거래되는 XRP는 리플과 아무 계약도 없고 그냥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될 뿐이니 증권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지금처럼 SEC가 기준을 만들어서 휘두르면 안 된다,
기준이 필요하면 의회가 만드는 게 맞다. 지금 SEC는 법률이 아닌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막고 벌금을 때립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탈중앙화 됐다라는 기준이 이게 어디 법에 있냐는 거예요. 리플은 이걸 대놓고 지적하면서 기준이 필요하면 그건 의회가 정해야지 SEC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시장에 혼란만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 이런 법적 기준 없이는 ETF든 뭐든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ETF를 승인하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명확해야 하는데 SEC 기준이 지금처럼 모호하면 절대로 ETF 심사도 통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의견서는 리플이 ETF 출시에 필요한 법적 기반부터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의도죠. 그리고 RLUSD도 이런 환경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의견서 제출은 XRP, RLUSD 둘 다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XRP는 백엔드에서 기본 단위로 유지하고 실제 결제에서는 RLUSD를 중심으로 밀고 나가는 구조. 이게 점점 제도권이 원하는 틀에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 리플과 관련된 얘기들 보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합니다. 진짜 뭔 말이 맞는 건지, 뭐는 루머고 뭐는 실제 흐름인지 그냥 한번 보고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건 좀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이거는 아직 먼 얘기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오늘 영상도 누가 맞고 틀리다 이런 결론보다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건지 이 흐름 자체를 같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나도 이런 부분 궁금했었는데 이건 내가 놓쳤던 부분이네,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걸 같이 짚어보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도록 할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해가 잘 안되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이번 영상처럼 제가 읽어보고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는 주제를 골라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또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